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예상보다 좋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었지만, 이 페드의 긴축의 우려감이 재부각된 영향으로 3대 증시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일단 잘 나온 경제 지표부터 좀 보자면, 올해 3분기 GDP 증가율이 나왔는데요. 3.2%였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어떤 내용이냐면, 앞서 발표된 잠정치보다 0.3% 높은 수치이고요. 지난 1분기와 2분기 두 개 분기의 역성장에서 다시금 반전을 일으키는 미국의 경제가 3분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나왔다라는 증거의 이슈로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미국의 고용지표 역시도 호조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000건 증가한 21만 6천 건을 기록을 했는데 시장 전망치보다 낮게 나오고 과거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 굉장히 고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한 수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고용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구나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좋게 나오니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덜 느끼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분석을 했던 것이고 이게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겁니다. 또한 페드가 선호하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 발표가 이제 하루 앞둔 상황입니다. 경계 심리가 커진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관망세 혹은 일부 좀 쉬어가야겠다라는 심리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시장 예상치는 11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동월 대비 4.7% 상승했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질지 여기서 변동성을 좀 크게 보여줄지 요걸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이 고용 지표 등 여러 가지 지표가 좋아서 부담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안 좋은 지표가 나온 것도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마이크론 그러니까 미국의 디램 생산하는 이 반도체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실적을 내놨는데 엄청나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장 마감 이후 1분기 매출액이 4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영업 손실은 1억 달러를 기록해 7년 만에 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를 모두 하회한 수치이며 내년 직원 수를 10% 줄이고 상여금 지급도 줄이겠다라고 하거든요. 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안 좋다라는 건 자연스럽게 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뭐 내구재 같은 반도체가 들어가는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죄다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부담으로 시장에 작용을 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여기 영향을 받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이 마이크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를 엎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삼성과 하이닉스는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7.49달러로 마이너스 1.02%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위해서 뉴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지표를 보자면 말씀드렸다시피 GDP나 미국의 이 고용 부분된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 미래를 보는 뭐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침체를 예상한다라는 내용 등등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가 많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금리가 올라간다면 자연스럽게 유동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거의 팩트식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금리 때문에라도 이 부분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전 세계 금융시장에 폭탄이 만약에 작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큰 영향을 줬겠지만 미국보다는 전 유럽 쪽을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이십니까? 다시 유럽 중앙은행만 하더라도 지금 내년 상반기에 125bp의 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 외에도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 약간 주춤주춤했던 일본 역시도 최근에 기조를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은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모습이 보여졌을 때 튼실한 뭐 매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버틸 수 있는 국가들은 버티겠지만, 좀 관광이나 아니면은 뭐 특정 뭐 섹터나 아니면 원자재에 의존을 한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구리만 보더라도 여러분, 구리는 경제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경제가 안 좋으면 구리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가격이 빠지죠. 그러면 최근에 구리로 돈 많이 벌었던 뭐 짐바브웨나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구리의 매출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국가 예산에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프리카나 이런 개발도상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인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떠한 국가든 터지는 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전처럼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은 게 갑자기 빵 하고 터지게 된다면 전 세계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고비가 있다면 내년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핸드폰이나 냉장고, TV 같은 경우에는 비싸니까 사는 게 부담되잖아요. 해가지고 반도체를 많이 소비를 안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고, 생산량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 아, 치킨 게임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적자 신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삼성만큼은 안 내리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경쟁자가 나가 떨어질 때까지는 일단 밀어붙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삼성이 나쁜 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삼성은 항상 치킨 게임으로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 전부 다 치킨 게임을 삼성이 주도를 하였고, 그리고 승자가 삼성이 되면서 전 세계 점유율 1등을 만든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 기회에서도 또 하나의 경쟁자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삼성은 이 D램 부분에 있어서 확고한 위치를 다시 한번 딱딱 붙일 수가 있겠죠. 저는 잘하면 하이닉스의 점유율까지 삼성이 빼앗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만큼 삼성만큼은 좀 프리미엄을 줘서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자, 그리고 뭐 삼성 뭐 AK TV 뭐 큰일 났다 하면서 TV의 판매량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다 같이 그러는 거다 보니까 그냥 점유율만 보면서 점유율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요거 위주로 이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장중 11% 폭락할 정도로 이 테슬라에 대한 수요도나 전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부담이 작용을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다른 기업들 역시 판매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는 배터리사 입장에서는 뭐 판매를 여러 군데 하면은 그냥 올해만큼이나 올해보다 더 많이 팔 수 있다 보니까 걱정할 게 딱히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치는 러브콜, 요것 때문에 K배터리 같은 경우엔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견제하는 이러한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꾸준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 역시 조금 주목을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트럼프가 써먹어서 잘 됐었던 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내부가 어지러울 때 이 강대국들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국가들이 항상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부를 응집시키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듭니다. 2018년도에 딱 트럼프가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서 내부의 결집을 유도했죠. 이런 것들 지금 생각을 해보면 바이든도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미국 내에서도 바이든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부분의 갈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존재를 하니까 저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의 이 시선이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에 대한 가격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은 같은 경우에도 함께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은은 이 선물 보시면은 웬만하면은 안 건드는 게 좋다라는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이 차트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신다면 금 위주로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쇄가 풀린 만큼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겠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좋은 내용을 쫙 봤다면 여기서부터는 한국 증시에 좋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준율 그대로 놔두고 시장의 유동성 풀어가지고 경제를 돌리겠다라는 거니까 바로 옆 나라인 한국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리고 K 원전 같은 경우에도 루마니아의 수출의 청신호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약간 패키지식으로 K 무기까지도 루마니아의 관심을 좀 이렇게 끌고 있는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약간의 둘이 같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할인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동시에 들어간다면 우리나라의 수주 물량이 증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태양광과 생명공학이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볼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큐셀 그러니까 하나 쪽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그 중에서도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게 한 번씩 파악을 하시면 좋겠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 본다면 내년 2월에서 3월부터 시장의 금리가 피크를 찍었을 때 완전 저점의 가격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때부터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해외 쪽으로 많이 여행을 가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항공주가 다시 날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데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많이 오고 있죠. 중국도 열리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집중을 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쭉 한번 오늘의 시장 정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좋은 내용과 나쁜 내용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이를 좀 갈라서 볼 수 있는 이런 시선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우선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이런 내용들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이 방 안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도 이 61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줘가지고 좀 아쉽죠? 네, 그리고 한숨이 좀 나오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하나씩 집중하면서 살펴보는 시간 요거 보면서 어느 정도 이 준비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뉴스를 좀 보자면 좋은 뉴스입니다. 오늘도 에너빌리티는 계속 호재가 나와요. 어떤 내용인지를 좀 보자면 첫 번째, 한국의 K원전 이번에는 루마니아 쪽에 수출의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에너빌리티는 아주 핵심의 위치를 차지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이 원전에 죽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너빌리티가 제작해서 납품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한국 쪽에서 이러한 건수가 생길 때마다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실적이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해 보기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수주 물량 쌓이면 당연히 이 순이익은 꾸준할 것이고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호재 하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자, 베트남에서 이번에 청정 에너지 도입을 추진하는데 이 암모니아 혼소 발전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암모니아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소입니다. 그러면 수소 생태계를 키울 수 있는 좋은 내용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베트남의 화력 발전소 쪽에 이 수소를 혼소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기술적인 이 내용들을 좀 넣는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게 되는지 간에 베트남이든 이 방금 봤던 루마니아든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실적이 올라가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괜찮은 내용이니까 요거는 그냥 긍정적이면 긍정적이지 부정적으로 볼 게 1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빠졌냐? 요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뭐 얘만 빠진 게 아니죠. 지금 시장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냥 다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부터 시작해서 쭉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에너빌리티 역시 빠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시장이 단기적으로 반등을 한다면 에너빌리티 같이 호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따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시장이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다시금 회복하는 게 확률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안 갈 것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라는 게 조금 더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되는 일정은 뭐냐면 시장 정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PC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오늘 발표가 되거든요. 이게 어떠한 수치를 기록을 할지 만약에 엄청나게 높게 된다면 미국의 소비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만 안 보여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떨어지면 경제가 또 안 좋다는 거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면 좋겠고 딱 중간 부분 여기서 횡보하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오는 거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 모습이 나왔을 때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면 에너빌리티 60일선 회복할 것 같은데 회복된다? 그러면 뭐 요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온 거니까 큰 걱정 없이 살펴보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이 그나마 조금 다행인 점을 찾자면 볼린저 밴드가 넓어지는 이러한 효과가 이제 보여지게 될 거거든요. 21선 떨어지고 있죠. 여기 뚫으면 아마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넓어지게 된다면은 121선 위에서 이렇게 형성되는 모습 보여주겠죠. 그러면 121선 위에서 볼린저 밴드가 형성이 된다? 자연스럽게 121선도 돌파해주는 흐름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481선까지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돌파한다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보는 매물대 바로 언더인 2만원 아래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이고 자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지라인을 어디를 봐야 되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주봉은 확실하게 이탈되는 부분이 있고 월봉을 봐야겠네요. 월봉의 하락 쪽에 요 라인 있거든요.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 지금 두 번 연속으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14,400원 요 부근이 그 다음에 지지라인으로서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커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빠진다면 요 부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총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현재 위치에서 시장의 영향 때문에 빠진 거지 호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호재는 걱정할 필요 없고 시장이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보자. 그랬을 때 봐야 되는 건 뭐다? PCE가 적정 위치에서 계속 횡보하는지가 되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수급을 안 봤는데 수급을 한번 보자면은 자 일단 최근에 3일 동안 계속 매집하는 외국인 기관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오고 여기서 횡보한다라고 했을 때 이전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거는 이거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지지라인은 일단 61선을 다시 61선을 회복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여기를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월봉의 볼린저 하단 14,400원 여기를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20일선 돌파 시에 121선 돌파까지는 일단 수월하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뚫었을 때 481선 그 다음에 2만원까지 쭉쭉 한번 전략을 짜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 정리를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싹 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시작하고 있는데 요날 찍은 영상이요. 바로 다음날 이때 찍은 종목 급등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왜 말을 또 못하냐 더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을 아끼고 있는 건데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이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면 저평가입니다. 이 상황에서 같이 공부하고서 이겨나갈 수 있는 종목 이런 거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멤버십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오늘도 지금 하나 보고 있는 거 있고 이거 멤버십을 올릴 예정인데 한번 요것부터라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며 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